오늘 이슈의 재구성에서는 차인주 수장과 함께 LG전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성 아나운서, 저는 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네.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마그나 애플카 생산이 또 한 번 언급되면서 네. 안 그래도 LG전자 주가 많이 밀렸는데 맞아, 이 이슈가 있었지? 약간 이렇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뭐 LG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네. 축하를 좀 드리겠고요. LG전자가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내내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아직 너무 그렇게 과한 기대를 가지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냉정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일단 거절을 했다라는 것은 애플이 내세우고 있는 요건을 어느 업체들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분 첫 마디는 그거예요. 우리 기아차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새로 나온 모델을 기아 애플이라는 상호를 붙일 것이냐, 네. 애플 기아라는 상호를 붙일 것이냐. 이건 서로가 다 용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만 하더라도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요 두 마디로 끝난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사항만 놓고도 네. 정말 1년 12달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기계를 찍어내는 것은 누구든지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 자동차 회사가 자존심을 건 사활에서 어느 CEO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애플을 앞에 달고 우리 차를 뒤에 달게 이걸 용납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LG 입장에서 애플 입장에서 보면 LG가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 완성차가 없으니까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LG는 어쨌든 니네가 시험 단계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를 단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저는 LG그룹에 대해서는 전장 사업에 대해서 여태껏 좋게 말씀드렸던 1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를 단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LG 입장과 애플이 손을 잡는다? 글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복잡한 셈법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차가 애플과 협력을 하느냐 그 안에서는 정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애플카 아니어도 기아차, 현대차, EGMP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라는 코멘트가 붙는 건데 LG 측은 살짝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완성차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싶고 마침 마그나도 네. LG전자 합작법인 조이트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이 마그나가 그러면 전기차의 어떤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그나 때문에 애플카 얘기가 나온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하나의 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축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그나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이라고 결국 우리가 조향장치,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단순히 마그마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네. 하나의 협력 업체가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뒤에 LG가 있다 보니 앞서 그 다른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LG 그룹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LG 그룹 자체가 또 전장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니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자동차라는 게 뭐 그렇게 그냥 뚝딱 있는 부품 조립해서 되는 부분들도 아니다라는 거. 지금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전기차처럼 다른 완성차처럼 쉽게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파워트레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그럼 금물일 텐데 네. 이 마그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한 LG전자의 몸값이라던가 네. 투심,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LG전자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핫하게 봐야 되는 건 그동안 가전이었다면 조금 시선이 이러한 전장 부품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장 부분인데 네.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LG 주가가 최근에 빠졌었던 이유가 LG가 휴대폰 사업 부분들을 매각한다라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베트남과 결렬이 되고 나서부터 다음날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오히려 이 MC 사업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LG 입장에서 보면 서둘러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LG 입장에서 급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나는 물건을 팔겠다라고 내놓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을이고 사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 되겠죠. 네. 니네가 어차피 팔 거니까 좀 싸게 내놔라는 건데 LG 입장에서 만만하게 끌려가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헐값에 매각은 안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LG가 내세웠다는 게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호재성 뉴스다. 그렇게 본다라면 LG는 MC 사업 부분을 적절하게 잘 매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돈들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전장 사업에 나가겠다라는 거. 또 한 측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LG 전자뿐만이 아니라 LG 이노텍이 연간 4천억씩 적자를 보이고 있는 LED 사업 부분도 매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알터니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사업부, 하나는 LED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알터니를 다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터니를 뽑아내면서 현금이 들어오죠. 네. 이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뭘 하겠냐? 전장 사업을 하겠다. LG 입장에서는 굳이 애플과 손을 안 잡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전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선대 회장의 유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애플에 대한 기대는 저는 조금 과하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기대를 빼놓고도 LG전자가 버틸 수 있냐 주가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올바로 여러분들이 LG를 바라보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슬쩍 채팅방도 보는데 그 안에서 애플 이야기도 분분합니다. 이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애플 지겨워. 무슨 애플 이름만 달면은 다 최고야. 자기 분야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LG가 최고야 그리고 기아가 최고야라고 해도 애플의 그 브랜드 파워를 따라가진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고 과연 이 셈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아닌 그들이 결정을 그런데 해야 이게 되겠죠.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네. 애플의 하청업체들을 보면 폭스콘 같은 경우 과연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아무리 애플이 엄청 높아요. 애플 자체는 네, 높습니다만 맞아요. 애플의 하청업체인 폭스콘은 낮아요. 낮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은 차량을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그러면 LG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네. 차라리 100대를 애플카를 만들어서 100대를 팔아서 20% 이익을 가져가느니 차라리 50대를 팔아서 7, 80% 이익을 가져가는 게 LG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네. 단순하게 브랜드 애플 이름으로 판다라고 해서 과연 또 팔릴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테슬라 이름만 달면 전기차에서 수위를 달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보다 아이오닉이 더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황을 보게 된다면 너무 높은 기대, 모든 것을 애플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업이익률을 따졌을 때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5에서 7%의 영업이익률이 네. 나오는데 애플은 제가 알기로는 두 자릿수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서 애플도 이 영업이익률을 포기하지 못할 테고 만약에 그들과 손잡는 업체들은 애플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습니다.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너무 기대 섞여서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럼 지금 LG전자가 갖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최근 주가도 많이 밀렸으니까 지금 가격은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플에 대한 부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LG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얘기를 했던 일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벌써 5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회장의 그 신년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LG그룹에 대한 기대는 무궁무진하다. 충분히 가져야 된다. 애플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LG가 독자적으로 전장 사업에 뛰어들어서 전기차, 미래의 자율주행차. 왜냐하면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만 기아와 애플이 싸울 때 가장 먼저 싸웠던 게 브랜드명이 아니라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애플이 데이터를 안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미래 먹거리인 전장 자율주행차를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다라는 거죠. LG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의 거품을 빼고도 LG전자의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예, 목표 네. 주가는 한 20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고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길게 보면 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단독 점검 LG전자 마그나 이야기 해봤고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